자, 이제 그러면 진짜 호랑이 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재작년에 라방을 한번 했더라고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제가 재작년이었나 작년이었나 오누이 이야기 이혁배 선생님 이 오누이 이야기를 사고 나서 뭐 하느라고 라방을 했었냐면요. 셀레스틴님의 도움으로 제가 아주 오래된 옛날 버전 오누이 이야기를 산 거예요. 이혁배 작가님이 옛날에 정말 20년 전에 이 버전으로 전집을 내셨어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렇게 전집을 냈었는데 이 전집이 이제 중간에 사라지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이 책을 볼 수가 없었죠. 이 그림을 그대로 다시 복간한 것이 이 책이거든요. 아니, 그대로 복간하지는 않았어요. 그림은 똑같지만 이제 판형 자체가 되게 달라졌어요. 그때 이거 구하고 나서 너무 신나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라방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라방을 했어요. 이 책 자랑하느라고. 이 책 여러분들 보실래요? 이러면서 지금 트윈스맘 우즈님이 티파니님이 지금 저 그거 봤어요? 이러면서 막 그러시는데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게 제일 큰 차이가 이거였어요. 이제 판형이 이 책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가로로 요것만 가로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판형이 옆으로 있다 보니까 그림이 화면에 꽉 찼잖아요. 이 장면이 이제 일을 마친 어머니가 떡광주리를 입고 집으로 향합니다. 이런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위로 옛날 어느 산골 외딴 집에 어머니와 오누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산 너머 잔치집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집 잘 보고 있으면 엄마가 떡 갖다 주마.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는데 새로 나온 정말 이혁배 작가님이 원하셨던 판형의 책에서는 이게 이렇게 보여요. 아까 전에 꽉 찼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 사인본 잠깐 자랑하고 2020년 겨울이었군요. 초창기 겨울. 이게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이 차이 아시겠어요? 아까 전에 지금 이렇게 판형이 세로로 길어지면서 산이 얼마나 높은가 여기에 이만큼 이렇게 공간이 생긴 거예요. 공간이 생겨서 지난번에 이렇게 전집 속에 작은 판형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꽉 차 있던 그림이 판형이 길어지니까 숲이 깊어졌죠. 숲이 깊어져서 이렇게 됐는데 나누지님이 지금 이 청색 너무 좋다고 하셨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청색. 그때 북토크 때 이때 북토크 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정된 북토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혁배 작가님이 그러면 모앤모 팀이랑 제2그림책 포럼 사람들만 부르자 이렇게 해서 또 포럼 사람들만 가서 했었잖아요. 그때 이혁배 작가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이 파랑은 어렸을 때 외가댁에서 평상에 누워서 이렇게 모기 쫓는 불 피워놓고 그렇게 해서 보던 하늘 색깔이다. 여름 하늘 색깔이다. 그 색깔을 너무너무 다시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저는 이게 이 표지 첫 번째 이 공간감이 확 깊어진 이것도 너무 좋지만 여기에 새로 붙은 시작하는 말이 너무 좋아요. 시작하는 문장이 이렇게 되죠. 거기 밤이 왔니? 아무리 밤이라도 아주 깜깜하지는 않지. 가로등도 있고 아직 깨어있는 이웃집도 종종 있어. 가끔은 큰 달이 떠올라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세상에는 완전히 깜깜해지는 곳도 있어. 간간히 들리는 산짐승 소리에 무성한 숲의 별빛도 가려지는 곳. 여기 깊은 산골 외딴 집에 오누이가 살아. 둘은 일하러 간 어머니를 밤늦도록 기다리지. 그날도 그랬는데 이러고 시작하는 거죠. 이러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머니는 산 넘어 구비구비 일을 하러 가. 그래야 오누이 입에 밥 한 술 넣을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책 이혁배 선생님의 오누이 이 버전이 단순히 그림을 작가가 원하던 형태, 작가가 상상하던 그 형태 그대로 복원했다 이거를 넘어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에 새로운 어떤
이야기, 빠진 이야기 없이 여러 버전들 중에서 빠진 이야기 없이 골고루 이야기들을 다 회복시켜 놓은 이야기라는 것의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지금 햇님 달림이 된 오누이 그림책을 몇 권을 이렇게 몇 권을 이러면서 4권밖에 없어. 저희 집에 다 합쳐보면 한 10권은 있을 텐데 또 어디에 있는지 막 찾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 버전마다 어떤 이야기 부분은 어떤 부분이 빠지고 어떤 거는 또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래동화니까 어떤 데는 이 이야기가 있고 어떤 데는 이 이야기가 없고 이런 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두 남매 같지만 두 남매가 아니라 어떤 버전에서는 셋째가 있어요. 젖먹이 셋째가 있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젖먹이 셋째 업고 다니고 이랬었는데 마지막에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엄마인 척하고 이제 호랑이가 엄마를 다 잡아먹고 마지막에 들어와가지고 애들은 자고 있는데 저 방구석에서 오도독 오도독 하고 뭘 먹어요. 너 도대체 오도독 오도독 뭘 먹고 있나요 엄마?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실은 그게 젖먹이 손가락 먹고 있는 거거든요. 손가락을 오도독 오도독 먹고 있다가 그래 너도 하나 먹어라 하고 틱 튕겨줬는데 보니까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애기 손가락. 그래서 으악 하고 얘네들이 그때서야 확신을 해요. 아 저게 지금 우리 엄마가 아니라 지금 호랑이 새끼구나. 저게 호랑이구나. 그래서 호랑이를 어떻게 알고 피해 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김환희 선생님 책에 보면요. 김환희 선생님 책 제목이 옛이야기와 어린이책 산림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에 보면 김환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이야기의 화소들이 사실 이야기를 구성하는 이런 요소들을 화소라고 하거든요. 그 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소들을 많이 빼먹는다. 어떤 버전에서는. 그런데 이 김환희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소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호랑이로부터 벗어나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호랑이가 또 밥하러 너네 밥 줄게 이러고 옆으로 가다 보니 뒤에 꼬리가 보여가지고 호랑이인 줄 알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이들이 호랑이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저게 호랑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죽어라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꾀를 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똥 마려워.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얘네들이 도망갈까 봐 얘기를 하거든요. 방에다 누워라. 그랬더니 방에다 두면 꼬리내가 나서 싫어. 지금 그게 요 부분입니다. 꼬리내가 나서 싫어. 그럼 대돌에다 넣어. 대돌에다 놓다가 이렇게 나가다가 쿡 하고 밟으면 어떡해? 아이, 그럼 마당에다 놓어. 아이, 그래도 마당에다가 놓으면 또 밟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다가 그러면 저기 뒷강 가서 놀아. 이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뒷강까지 가는 걸 허락받고 도망을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도망가는데 또 어떤 얘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알고 도망가는 이야기가 아이들이 자기네들의 힘을 지혜를 가지고 도망가는 찬스를 잡고 호랑이를 알아차리고 도망가는 찬스를 잡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역할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해내는 이야기인 버전도 있고 그게 아닌 버전도 있고 또 어떤 버전에서는 이제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얘네들이 나무 위로 도망을 가잖아요. 나무 위로 도망을 갔다가 호랑이가 따라와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물 속에 여기 우물 있죠. 여기 우물이 있는 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숨어 있는데 호랑이가 처음에는 우물을 보고 나서 아 너네가 저 밑에 있구나 그랬다가 나중에 봤더니 얘네들이 그거 보고 깔깔 웃으니까 이렇게 나무 위를 쳐다보고 아 너네가 위에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너네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그랬더니 딸내미가 여동생이 이제 오빠는 참기름 바르고 올라왔지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오빠는. 그랬더니 그 호랑이가 참기름 바르고 위로 이렇게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참기름 바르고 위로 올라가는데 자꾸 미끄러지죠. 그랬더니 여동생이 아니 이 도끼로 쿡쿡 찍어가지고 자국을 내고 올라오면 되는데 그래서 호랑이가 아 이것들이 꾀를 냈구나 하고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남자애는 영리하게 참기름 바르고 올라왔지 하고 거짓말하고 여자애는 바보같이 거기다가 고지고대로 지잘난 척 하느라고 나무로 쾅쾅 찍고 올라왔지 이러고 나무로 쾅쾅 찍고 올라왔지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 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하지연
정신과 의사가 쓴 전래동화 속 비밀 코드. 이 책은 좀 오래됐어요. 전래동화 속 비밀 코드에 보면 전래동화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로 아이들한테 때로는 거짓말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 심각한 이야기를 어떻게 애들한테 가르칠 거냐. 전래동화를 통해서 가르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역할도 있구나.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이혁배 선생님의 오누이도 그렇고요. 정본을 만들겠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다 모아서 정본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밝히고 시작한 책이 사계절에서 나온 김성민 작가의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인데요. 이 책도 그렇고 이혁배 선생님의 책도 그렇고 여기에는 여자애가 거짓말을 했는지 여자애가 그 솔직한 말을 했는지 남자애가 했는지 이런 거를 밝히지 않아요. 그냥 오누이가 그냥 그 참기름 바르고 올라왔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도끼 치고 올라왔다. 이런 얘기들로 이렇게 성별 구분을 하지 않고 있어요. 포도씨님이 근데 이미 도끼 친 자국이 나무에 있을 텐데. 그 호랑이가 바보같이 그거를 못 보는 거죠. 그거를 못 보고 있었던 그런 거고요. 이거 정말 모엠모 팀이 큐브로 이 오누이를 만들었는데 모엠모 큐브를 보고 이혁배 선생님이 그러셨다잖아요. 이거 만든 사람들 완전 천재들이라고 막 그러셨다는데 그 모엠모 팀이 만들고 그 하예라님이 얘들아 엄마 왔다 이렇게 낭독하는 거 들으시면 진짜 소름이 짜자자자자작이거든요. 그것도 영상 찾아보시면 정말 너무 재미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 오누이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분이 그러셨지? 여기에 깊게 보니까 재미있습니다 이러면서 엘리둥둥님이 이렇게 자세히 파니까 너무 멋집니다 그러셨는데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오누이 얘기 들으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이 호랑이가 호랑이가 엄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도대체 왜 엄마가 호랑이라는 거지? 그거는 제가 이 책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정말 저희 집을 막 샅샅이 뒤졌는데도 못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실물을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안타까운 책. 제가 제목 천천히 부를게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선녀는 왜 나무꾼을 떠났을까? 선녀는 왜 나무꾼을 떠났을까? 이게 신화학자이기도 하고 꿈 분석가라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고혜경 선생님 책이고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의 부제가 전래동화 속의 여성성이거든요. 옛 이야기를 통해 본 여성성의 재발견 이런 책인데 선녀는 왜 나무꾼을 떠났을까? 거기에서는 이 오누이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오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엄마랑 오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깊은 숲속이잖아요.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숲속에 정말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숲속에 살고 있는 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때가 지나가면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 속으로 들어가고 늘 보호를 받던 아기들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엄마가 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끼고 과잉 보호를 하고 잘못된 모성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기 때는 그런 모성애가 굉장히 소중하고 좋은 엄마였겠지만 이제 애들이 적당히 컸으면 이제 아이들을 사회로 내보내고 엄마도 선녀가 나무꾼만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엄마도 아이들을 떠나야 되는데 건전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서로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통과 의례를 그러니까 사실 옛 이야기는 대부분 다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힘없는 존재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성장해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옛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통과 의례, 성장을 거부한 엄마와 아이의 이야기. 그랬을 때 정말 이렇게 호랑이 같은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엄마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엄마를 통과 의례의 제물로 바치고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와서 해가 되고 달이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왜 호랑이가 엄마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엄마의 마음속에서도 분리에 대한 욕구가 너무너무 많은데 차마 자식들 놔두고 이 엄마가 스스로 내부 안에서 자기 분열을 겪는 거죠. 이 아이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고 싶은 마음과 이 아이들로부터 나 또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막 섞여 있을 때 호랑이라는 탈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 속에 보면 엄마가 엄마한테 맨 처음에는 팔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팔 먹고 나서는 다리 주면 안 잡아먹지 뭐 이렇게 해서 몸뚱아리를 차츰차츰 다 잡아먹잖아요. 그렇게 잡아먹고 마지막에 머리만 하나 남았을 때도 이 엄마가 그 동안에도 정말 살아나가야 이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떼굴떼굴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저는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여러 종류 버전을 읽다가 어떤 버전에서 엄마 머리가 떼굴떼굴 굴러갔다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는 바람에 호랑이가 알게 된 거죠. 아, 저기에 더 야들야들하고 맛있는 두 마리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엄마의 사랑이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었고 어쩌면 그 존재 자체가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었던 독립을 위하여 어느 분이 저렇게 하셨어요. 독립을 위한 코스튬이다. 나노지님 아우 그럴 줄 알았어. 나노지님이 아이들을 독립시키려는 코스튬으로 호랑이 탈 덮어쓰고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 선녀는 왜 나무꾼을 떠났을까?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세상에 좋은 엄마는 두 종류가 있다. 어렸을 때 좋은 엄마가 있고 커서 좋은 엄마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이 병행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 책을 읽고 나서 제2그림책 포럼에다가 제가 글을 썼어요. 선녀는 왜 나무꾼을 떠났을까? 사실 이거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포럼에 다 썼어. 소개글.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고 얼추 좀 컸다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 자신을 만날 시간이다 싶으면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너무 후련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포럼 친구들이 같이 있어서 친구들이 있구나. 내가 같이 연대할 수 있고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시스터후드 얘기하잖아요. 그런 자매들이 여기 있구나. 그런 것들이 되게 위로가 된다. 이들과 함께라면 내가 아기 때만 좋은 엄마가 아니라 커서도 좋은 엄마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썼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이게 넌 나쁜 엄마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엄마들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넌 나쁜 엄마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엄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살아남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이혁배 선생님의 마지막 문장도 너무 좋죠. 이 책의 단점은 뭐냐면 근데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여름밤의 청남색을 사진만 찍으면 이렇게 번쩍번쩍 하다는 거예요. 낮에 찍어도 번쩍거리고 밤에 찍어도 번쩍거리고 도대체 이 예쁜 색깔을 어디 인스타나 카페나 어디 올리려고 해도 도대체 이렇게 번쩍거려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그 얘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오누이는 하늘로 올라가서 누이는 해가 되고 오라비는 달이 되었어. 그런데 가끔 해도 달도 나오지 않는 날이 있지. 아침부터 어둡고 밤이 되면 더 어두운 날. 그날은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아무도 몰라. 그런 날은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 누구는 바람 소리라고 하고 누구는 나뭇잎 소리라고 하고 누구는 호랑이 울음소리라고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이 책의 단점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지적하신 분이 계십니다. 일반 책장에 못 꽂는다고. 그쵸. 이거 일반 책장에 꽂을 수 없는 거라서 그런 단점도 있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로 30분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저 원래 이렇게 그림책 3개 보면
2시간 갈 거라고 하는데 이 인스타 라방은 40분 지나면 1시간 지나면 콱 꺼지니까 더 이상 못 합니다. 걱정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